제3의 부표와 관련된 부분은 그 함수도 아니고 함미도 아닌 곳에 또 하나의 부표가 있다. 이게 제3의 부표거든요. 그래서 함수도 아닌 제1부표, 함미 제2부표도 아닌 왜 여기에 부표가 있느냐라는 것을 KBS 기자 세 사람이 취재를 한 거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밑에 있는 물체, 길이 60m짜리 물체가 도대체 뭐냐. 천안함은 반토막 나서 88m짜리 배가 함수가 47m, 함미가 37m이기 때문에 60m하고는 전혀 관계가 멀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치는 그 위치의 부위는 한주호 준이가 29일 날, 그러니까 28일 날 함수함이 다 찾아요. 함수함이 다 찾고 부위 설치한 그 다음 날 어군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별도로 찾아서 별도로 부위를 설치했다는 것도 이미 증언으로 나왔고 또 그 안에 있는 물체에 두 팔 벌려 둥그런 해치로 다녔다 그랬죠. 천안함 함수에는 두 팔 벌려 해치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서서 다닐 만큼 큰 해치가 많습니다. 좌우로. 그렇기 때문에 두 팔 벌려 둥근 해치에 굳이 산소 통으로 메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 구조 자체가 천안함 구조가 아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천안함 함수는 반드시 누워 있었어요. 옆으로 90도로 우연쪽으로 쓰러져서 완전히 90도로 넘어져서 우연 갑판에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꽂혀 있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의 증언은 45도 정도 기울어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제3의 부표는 분명히 천안함과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주호 준이가 작업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책을 통해서 그거는 KBS는 오보였다. 오보였고 그리고 그 한주호 준이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자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책을 보는 사람은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어져요. 사실 우리 변호인들께서도 헷갈려 붙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 거짓말을 썼을 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는 거죠. 제출 못할 겁니다. 다 미국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항소심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론에서 멀어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재조사가 가능한 사건이 또 되지 않을까요? 재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새로운 몇몇 부분들은 결정적인 증언들이 좀 있어요. 그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열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천안함의 진실 부분이 분명히 화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몇 가지 증언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천안함에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성급협회. 세월호에서도 한국성급협회에 좀 그 구설수에 올랐었죠. 허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협한 부분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한국성급협회는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조사를 했던 그 선박 검사를 했던 그 수석 검사관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증언이 일부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검사를 나왔을 때의 결론대로 최종 레포트가 되지 않은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게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법정으로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부탁을 했지만 꺼려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증언이 확보된 상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합조단에 KR 소속으로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을 지금 법정으로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나와서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일단 저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인양과 관련된 업체 그 크레인과 관련된 그 업체에 소속된 분들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변호인단하고 원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은 천안함에 승조했던 대원 가운데 실토가 나오게 있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네요. 의사와 관계가 뭐 없겠습니다만은 그 은연중에 이제 그 실토가 나와서 그것을 직접 들은 분이 저한테 이제 소스를 줘서 우리 변호인단하고 지금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법정으로 부르게 되면은 상당한 좀 그 위험 부담이 있죠. 본인이 원치 않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원치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본인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끝없이 그냥 묻어둘 수는 없죠. 그죠? 어느 순간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뤄지고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안함 7주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3월 26일이 되면 7년째 아닙니까? 예. 이 당사자분들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당사자분들은 희생하신 가족분들도 참 마음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지금 생존한 대원들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정말 진정한 영웅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진정한 영웅. 진정한 영웅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는. 나중에 그것이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고인이 된 분들이 과연 그렇게 묻어두고 진실을 묻어두고 있는 것을 과연 바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명이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진실이 그렇죠.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거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대로 얘기를 하고 물속에 가라앉은 선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명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치화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인 형태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런 해난 구조와 해난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준비를 하고 했었다면 4년 뒤에 우리가 그 해난 사고에서 더 많은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축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정치적인 사건만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그럴 수 있는 우리는 기회조차도 놓친 거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대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온갖 진실을 숨겨놓고 우리 보고 정치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어떤 사건도 명쾌하게 그게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면 아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세월호 사건의 시작은 천안함 사건이었다. 덮는 거를 알게 되니까 진실을 계속 덮고 가는 형태로 지금 세월이 천안함 사건으로부터 7년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난 거거든요. 여기 그 한 중심에 지금 계시는 분이 어떤 선박에 대해서 또는 선박에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정치 시사 쪽으로 풀어주실 분은 저는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그렇죠. 사고 원인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정황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천안함 사건이 또 가지는 의미가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최순실 사태를 놓고 보면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그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그다음에 국정농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천안함 사건은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전 국민을 속인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저는 그 최순실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했던 그 세력들, 그 중심축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세력은 향후 30년, 50년 정권 잡기 힘들 겁니다.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의 정권,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이 지금 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를 묶어서 지금 탄핵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국민들이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 반전으로 뒤집히는 어떤 순간이 오면 저 세력들 자체가 일어서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천안함의 진실은 바뀔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물론 이제 정권을 잡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죠? 네. 그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의지가 있느냐의 부분인데 사실 좀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 2012년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그 언론 특보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2012년 대선 앞두고 천안함에 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면 좋겠는가라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야기로 한 게 아니라 워드로 쳐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첫째,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와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그게 첫째예요. 그래요. 국가 발표니까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키워드죠. 그죠. 100% 정확하다고 네.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다면 부담도 없고 또 듣는 사람들도 다 수긍하고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내줬는데 그대로 안 하셨어요. 존중한다만. 그리고 결국 그만큼 부담스러웠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그것이 누가 그 죄수사를 주도하지 않아도 불거질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호주머니 뚫고 나오는 송곳이 돼버렸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죠. 피해를 덜 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그러한 것이 불거져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마저도 지금 만 3년 됐거든요. 근데 칼기 사건 생각을 하면 30년이 넘어버린 사건. 그러니까 사회적 동력이 떨어져요.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동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지만 천안함 사건 건에서 10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면 그때는 진실은 알겠는데 조사로 기록에 역사에 남기지를 못하는 상태로 갈까봐 전 두려운 거거든요. 최소한 10년 넘어가기 전에는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존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평생 22~23살에 그 사건을 접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항쟁 때 투입됐던 공수부대 한 분을 제가 아는데요. 평생을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오셔서 본인들 잘못 아니니까 이런 진실들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식,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또 그런 사건으로 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신상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이 영웅인지 제대로 진짜 반성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오십시오. 지금 세월호도요. 생존자 학생들이 집회에 연단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몇 달 전인가 아는 어떤 그 노인분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SNS나 뭐 인터넷 많이 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어리를 싸가지고 국방부 발표대로 버블 제스트도 아니고요. 그냥 맞춰가지고 천안함이 침몰호 사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적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것. 물론 그렇게 굳어져 있는 사건의 진실이 반대로 확 뒤집히면 더 반향 크겠습니다만 그 상태로 그냥 역사에 묻혀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군에서는 이제 제가 해군 또는 국방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해군의 명예를 찾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 이래로 우리 해군이 이순신 장군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적에게 그렇게 침공당해서 패배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해 오도계 도서라고 하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우도 그 도서들이 전부 지금 38선저 위에 있거든요. 인천에서부터 4시간 거리인데 바로 그냥 강 건너가듯이 앞을 바라보는 북한 땅이에요. 그런 섬들이 우리 영토로 남아있는 것도 그 당시에 해군이 그 섬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적의 공격으로 한 방에 발가 반토막 났다라는 것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응? 또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지 그 세력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 해군의 명예가 굉장히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명예를 찾아줄 겁니다. 그분들 명예훼손은 오히려 그분들이 한 거예요. 해군의 명예를 네.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해군의 명예를 찾을 겁니다. 신 대표님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 세월호 천안함에 최적화되신 분이죠. 해군 장교 출신에 배를 만들어도 보셨고 몰아도 보셨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랜드 슬램이지. 전부 다 해보신.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지금 2심 재판 같은 경우는 예상은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대략 6개월 내지 1년 정도 네.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 새로운 증인을 불러야 될 필요성들이 또 대두되기 때문에 최소 한 1년 그 이상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진실의 단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예, 그것이 뭐 이런 새날에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공중파 방송들이 조명을 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접근을 할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부분적으로는 제가 해야 되고요. 소설을 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는 그 다른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면 재판의 결론은 나중에 시지부지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대선 출발 한번 할까요? 공약 딱 2가지만 걸게요.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이것만. 일단 여기 내 표는 나오겠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본인 당사자이거나 또는 유가족이거나 하신 분들 입장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기억들 하시겠지만 신상철 대표님이 정부에 의해서 오염이 돼버리니까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또 오염시켜놓고 그래서 이상한 음모론자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진실 접근 못하게 그냥 계속 막아버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상철 대표님이 아까 그 트리플 크라운 그 경력과
그리고 이정희 대표 정도 두 분만 의기투합해도 웬만큼은 세월호 조사에 있어가지고 조사라는 게 대장 두 분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문가들 구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해도가 제일 높은 사람,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 두 분 정도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뭐 근데 배 타셔야 되는 분이 이제 언론사 하고 계시고. 자, 알겠습니다. 천안함 이야기였습니다. 제3의 부표와 관련된 부분은 그 함수도 아니고 한미도 아닌 곳에 또 하나의 부표가 있다. 이게 제3의 부표거든요. 그래서 함수도 아닌 제1부표, 한미 제2부표도 아닌 왜 여기에 부표가 있느냐라는 것을 KBS 기자 세 사람이 취재를 한 거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밑에 있는 물체, 길이 60m짜리 물체가 도대체 뭐냐. 천안함은 반토막 나서 88m짜리 배가 함수가 47m, 한미가 37m이기 때문에 60m하고는 전혀 관계가 멀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치는 그 위치의 부위는 한주호 준이가 29일 날, 그러니까 28일 날 함수함이 다 찾아요. 함수함이 다 찾고 부위 설치한 그 다음 날 어군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별도로 찾아서 별도로 부위를 설치했다는 것도 이미 증언으로 나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책을 통해서 그거는 KBS는 오보였다. 오보였고 그리고 그 한주호 준이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자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책을 보는 사람은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어져요. 사실 우리 변호인들께서도 헷갈려 붙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거짓말을 썼을 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는 거죠. 제출 못할 겁니다. 다 미국 없었기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항소심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론에서 멀어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그 안에 있는 물체에 두 팔 벌려 둥그런 해치로 다녔다 그랬죠. 천안함 함수에는 두 팔 벌려 해치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서서 다닐 만큼 큰 해치가 많습니다. 좌우로. 그렇기 때문에 두 팔 벌려 둥근 해치에 굳이 산소 통으로 메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 구조 자체가 천안함 구조가 아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천안함 함수는 반드시 누워 있었어요. 옆으로 90도로 우연쪽으로 쓰러져서 완전히 90도로 넘어져서 우연 갑판에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꽂혀 있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의 증언은 45도 정도 기울어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제3의 부표는 분명히 천안함과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주호 준이가 작업한 이제 비협한 부분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한국성급협회는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조사를 했던 그 선박 검사를 했던 그 수석 검사관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증언이 일부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검사를 나왔을 때의 결론대로 최종 레포트가 되지 않은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게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법정으로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부탁을 했지만 꺼려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증언이 확보된 상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합조단에 KR 소속으로 합조단 재조사가 가능한 사건이 또 되지 않을까요? 재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새로운 몇몇 부분들은 결정적인 증언들이 좀 있어요. 그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여력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천안함의 진실 부분이 분명히 화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몇 가지 증언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천안함에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성급협회. 세월호에서도 한국성급협회에 좀 그 구설수에 올랐었죠. 허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